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장 교육 토론의 이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교육 토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텐데요. 영어로는 아카데믹 디베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교육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한 그런 토론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비판적 사고력과 또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민주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것을 교육 목적으로 삼고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의회 민주주의가 많이 발달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교실에서 이제 토론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력도 기르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제 지도자가 되기 위한 그런 어, 이 사안을 다각도로 바라보고 그것을 설득력 있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이제 교육 토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우리가 어떤 토의랑 토론은 여러분들 쉽게 구분하실 수 있죠. 그래서 토의는 여러 가지 A, B, C 대안 중에 하나를 가장 최적의 대안을 공동의 숙고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토의이고, 토론은 이제 그렇게 선정된 대안이 늘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서 이제 같이 공방을 하는 것이 토론이 되겠습니다. 근데 토론을 이제 또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광의의 토론이 있고 협의의 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일반 사회나 또 학교 현장에서 다양하게 하는 여러 가지 독서 토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 광의의 큰 토론이 되겠고요. 이 앞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아카데믹 디베이트, 아주 협의의 이 토론이 되겠습니다. 교육 토론. 그래서 교육 목적으로 이제 정형화된 틀과 형식과 규칙을 가지고 하는 이 교육 토론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전반부에는 좀 알아보고 이제 나중에 추후에 또 다양한 형태의 자유로운 토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나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는 토론이 맞는 것이 모르겠다,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다양한 형식의 또 이렇게 변형된 토론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렇게 요 서구에서 들여온 요 교육 토론에 대해서 굉장히 경쟁과 대립의 그런 구도 때문에 싫다. 그래서 거리끼는 마음 때문에 뭐 한국형 토론이 필요하다. 뭐 이런 비경쟁 토론이 필요하다 해서 이런 다양한 형태들이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일단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하겠지만은 그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그냥 선입견에 의해서 해보지도 않고 본 적도 없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거부감을 표현하고, 아니다, 이거는 서구의 것이고 우리 한국형 조화와 화합을 중시하는 이런 토론이 중요하다, 비경쟁 토론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오늘 얘기를 같이 나눠보면은 그 장단점을 또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쟁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뭐 제 얘기가 옳다 이런 식으로 제 책에 쓴 것은 아니고, 같이 또 그런 측면도 살펴보고, 또 하지만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자나 학습자 사이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그 100여 년이 넘는 그 교육 토론의 전통 속에서 그들도 수많은 시행착오와 현장의 비판들을 또 겪어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그런 토론을 한번 해보자 하기서 만들어낸 게 그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도입하기도 전에 딱 그냥 보고서는 이거는 좀 이분법적인 사고를 조장한다, 승패를 판정해서 학생들의 사기를 누그러뜨린다 해서 괜한 거부감으로 하는 그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선 또 어, 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현장에서 검증이 된 그런 토론 모형을 또 도외시하고 새로운 거를 또 만들어야 된다 해서 또 이제 찾아 나서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꼭 뭐 서구형이다, 뭐 동양형이다, 한국형이다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하나의 어떤 선행 연구이고 또 미리 앞선 고민이고, 우리는 사실은 그때 뭐 아직 근대화도 되기 전에 이미 이것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사실 철학적 배경으로 따지고 올라가면 이제 그리스 철학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어떤 자질을 어떻게 길러내야 될까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건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이해 없이 너무 좀 어, 우리의 체질에 안 맞는다 해서 반대하고 거부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효과에 대해서 또 그 비교육적이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오해가 바로 이제 찬반 대립형 경쟁 구도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계에서는 이 경쟁이란 말을 굉장히 싫어하죠. 예. 근데 사실은 또 역설적으로 또 뭐 지필 시험이든 뭐든 또 경쟁이 아닌 게 또 없죠. 그다음에 이제 이 찬반 대립이란 말도 또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 저쪽에서는 또 갈등이나 대립이 굉장히 공부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나의 가치관을 한번 흔들려 보는 그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대립 또 경쟁 이런 말들을 꺼려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 적대감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아직도 어리다 보면은 또 이렇게 좀 호전적인 성격이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또 파이팅 넘치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 음, 또 과도한 경쟁이 또 조장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 토론, 우리가 뭐, 새 회사에서 이렇게 하느냐, 아파트 뭐 주민 대표, 동대표 회의에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찬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진 않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현실과 괴리된다. 또 공감이 저해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책들이나 논문에서 그렇지 않다. 오히려 경쟁을 하기 위해서 또 협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현실 토론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교육이라는 건 이제 어떤 모형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태권도도 뭐 품새대로 싸우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싸움을 가르치는 게 태권도도 또 아니고. 그죠? 그다음에 공감은 오히려 어떤 따뜻한 책을 읽고 좋은 영화를 보고 하는 것보다 훨씬 토론을 통해서 이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역지사지를 경험한다는 그런 논문들도 많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감을 뭘로 보느냐도 또 그것도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정서적인 공감이 있고요. 그냥 배우지 않아도 마음이, 감정이 전이 되는 그런 정서적 공감이 있고 또 정말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인지적으로 고려하는 인지적 차원의 공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차원의 공감은 우리가 어떻게 뭐 달리 좀 기질적인 성향적인 차이가 있는 거지만 인지적 차원의 공감은 토론을 통해서 굉장히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육적 장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립을 시키는 것은 논점을 갖다가 선명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의 문제를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보자. 그러면 이제 토의하면 됩니다. 원탁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또 화이트보드 놓고 즐겁게 분위기 싸울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아이디어를 막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가 또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이것을 도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정말 우리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 뭔가 하나의 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허용해야 될지 도입해야 될지 폐지해야 될지 시행해야 될지를 누군가는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우리가 많이 비판하지만 그냥 연장자가 결정하거나 또 가장 권력이 센 사람이 결정하거나 그런 것이 또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동양의 그런 문화였잖아요. 그냥 윗사람이 결정하는 대로 아랫사람은 따릅니다. 이렇게. 근데 그것이 우리가 또 살아보면은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그분이 생각이 또 옳은 것도 아니고, 그죠? 네. 그리고 요 대립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극적인 긴장감을 유발합니다. 우리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어떤 인지적인 퍼포먼스를 극도로 끌어올리기 위한 장치가 또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요게 요런 대립 구도가 그런 것을 또 유발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너무 요 토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게임이라든지 또 스포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1학년 학생들한테도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도 막 피구 막 시키잖아요. 공으로 달 던져서 상대방을 갖다가 그죠? 이렇게 맞춰서 내보내고 아웃시키고 그럼 나가서 이제 수비해야 되고 또 이 양쪽 팀으로 나누어서 그런 경쟁은 또 꺼리낌 없이 시키면서 사실은 또 스포츠 중에 경쟁이 아닌 게 있나요? 그죠? 그냥 손잡고 강강수월래하고 막 이런 거 말고 정말 다 경쟁을 통해서 이제 양 팀이 최고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 하도록 그런 장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경쟁인데 여기 협동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토론은 1대1로 하는 토론도 있지만 주로 이제 이렇게 2명 또는 3명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데 팀 간 경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찬성팀과 반대팀이 서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 안에서는 엄청난 협동이 이루어집니다. 평소에 이 친구를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싫어하더라도 엄청난 협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팀 간 경쟁이기 때문에. 스포츠의 원리랑 똑같은 거죠.
그죠? 농구팀 다섯 명이 있다 그러면은 이 다섯 명은 서로의 성향이고 평소의 친소 관계고 상관없이 엄청나게 협력을 해야 됩니다. 이 협력이 깨지면은 그 팀은 팀워크를 발휘하지 못하고 네, 경쟁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부분만 보고서 경쟁이 심화된다 그러는데 엄청나게 협동하는 그죠? 그냥 다섯 명이 그냥 이렇게 모아놓고 협동학습해라 해가지고 협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선생님들도 들여다 보시면 이 안에서 또 서로 미워하고 얘 뺀질거린다고 또 시기 질투하고 그죠? 또 혼자서 그냥 내가 다 할게 하고 또 짊어지고 가는 애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도 현장 교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은 이 협동학습이 아름답지가 않다. 이 토론이 오히려 예, 진짜 스포츠처럼 아름답고 토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놓고서 니네끼리 얘기해봤을 때 그냥 똑똑한 애가 혼자서 그냥 다 끌고 가거나 또 나머지 그냥 무임승차하는 애 있고 이것을 또 미워해가지고 또 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면은 아름답지 않다. 사실 대학생들도 팀플에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거기서 다 인간관계 깨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고 몰입도도 올라가고 팀워크도 발휘되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 관점과 긍정적 관점에 대해서 다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같이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경쟁 구도로서의 교육적 기능은 이제 지적 놀이라는 말, 이 플레이라는 개념이 지금 이제 교육에서는 되게 이것이 그냥 뭐 이제 게임이라든지 뭐 컴퓨터 주고서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예, 같이 플레이라는 개념이 교육적으로 굉장히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정말 게임이나 스포츠처럼 이 토론이 지적 놀이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합의, 조화, 하모니 이런 것들을 이런 가치를 우리나라 교육의 장에서는 굉장히 선호합니다. 근데 이 토론의 목적은 합의라기보다는 검증입니다. 검증.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 지금 보셨잖아요. 역대 이 역사적으로도 이 정치판의 현실에서 이런 것들 여러 정책들이 검증이 안 되고 시행되면서 다양한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서 정작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그죠? 이런 권력은 잡은 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또 분명히 지금 현실에서 문제가 있어서 시행이 필요한데 이것도 시행하지 않거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공론장에서 검증을 하고 그죠? 그러하기 위해서는 이제 충돌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해야 된다는 찬성 측과 또 하지 말아야 된다, 위험하다는 그 반대 측이 충돌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둘이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은 우리 공동체가 하는 것이고, 그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아주 강한 협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교육적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요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제 학생들의 책상 배치인데요. 이제 비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이 인테리어라든지 책상 구도도 굉장한 메시지를 줍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데 물론 요 안에서 이제 협력도 이루어지지만 이렇게 놓거나 또는 이렇게 A자형으로 놓게 되죠. 그죠? 그리고 요 안에 이제 심판인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다른 친구들, 청중들이 여기서 이제 있게 되죠. 선생님은 이제 옆에서 보고 계시겠죠.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요게 메시지는 서로 상대방이 설득의 대상이다. 상대방을 이 내가 이겨야 될 대상이다라는 이 암묵적인 메시지가 여기서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모습이 토론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정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동료 평가를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토론에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은 여기서 예,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마주보기 하거나 A장이 아니라 일자형으로 배치합니다. 그래서 찬성적 첫 번째 토론자는 앉아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와서 요 연단에서 서서 서서 누굴 보고 반대 측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죠? 판정단과 청중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서 연설하는 듯이 연설조로 그죠? 그럼 벌써 이제 목소리 톤부터 달라져요. 여러분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진짜. 그리고 반대측 또 2번 토론자가 나와서 반대측은 여기서 서서 같이 하고 또 반대측 1번 토론자 나와서 또 스피치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구도에서는 설득의 대상이 상대편이 아니라 우리 청중들이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벌써 이제 아까 얘기한 대립구도, 경쟁구도가 이제 해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약간 이제 대회식이 되고 또 토론에 이 친구들만 참여하기 때문에 또 공동으로 같이 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또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선생님들께서 분명히 설명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설득 대상이 아니다. 그죠? 예. 앞에 마주보고 토론하지만 우리가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승패 판정에 대한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애들 왜 이렇게 판정을 해서 잘한 애는 또 이렇게 건방지게 하고 또 못한 애는 기죽이게 하고 울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까? 이 무의미한 경쟁이 지속되고 또 패배한 팀은 찬성한 팀이 옳다 이러다는 승자는 옳고 패자는 그러다는 인식이 조장되면서 상대 입장을 내가 졌어.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중단해야 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면이 있다라는 또 단점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또 판정에 승복해 보는 경험들 뭐 우리가 법정에서도 또 있죠. 또 우리 이 법원의 판단은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 또 여러 가지 내 생각과 다른 어떤 판정에 대해서 한번 저보고 또 그것을 수용하는 이런 경험도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워낙 뭐 누구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학생들이 이렇게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거나 다 내가 옳다, 내가 잘났다 이렇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이 가정 환경과 또 학교 현장의 교육만 받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엄청나게 심리적으로 거부하게 되는데 이것도 또 교육적으로 또 배워야 될 중요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스포츠나 게임 말씀드렸듯이 그냥 주관적으로 승, 패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와 또 판정에 대한 근거가 또 필요합니다. 그죠? 스포츠에서도 규칙이 있는 거잖아요. 축구에서도 공을 손으로 만지거나 또 상대방하고 어느 정도의 몸싸움은 허용되지만 발을 강하게 걸어서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힐 정도로 태클을 하거나 그런 이제 막 퇴장을 당하기도 하고 경고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유도 같은 경우나 뭐 이제 이렇게 격투를 하는 그런 스포츠에서는 강하게 반칙을 했을 때는 또 반칙으로 패배를 또 주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또 시민성 교육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학습자 제가 이제 토론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 또 대학생까지 많이 해봤을 때 이렇게 나중에 설문이라든지 사례 조사를 해보면은 승패 판정이 정당하면은 한 85.5%가 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학생들은. 그리고 이 승복 경험이 이 함양에 민주시민성 함양에 도움이 된다라고 60% 이상이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게임처럼 흥미롭다. 또 패배도 학습이다. 이런 얘기들을 또 진술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부 또 이제 좀 이겼다고 거들먹거리거나 졌다고 또 좀 우울해하거나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것을 게임이나 스포츠처럼 또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말고 또 교육을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판정 기준의 공정성과 또 설명, 또 절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자, 세 번째는 이제 규칙과 절차가 좀 다소 복잡하다. 이게 경직돼 있다. 너무 형식적이다.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 복잡하고 부담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사실은 학생들이 하는 컴퓨터 게임은 더 복잡하고요. 여러 가지 무슨 아이템도 있고 막 등급도 있고 굉장히 그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이런 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볼 엄두도 잘 안 나기도 하는데 근데 간단한 보드 게임 있잖아요. 정말 복잡한 보드 게임은 그 매뉴얼이 막 몇 쪽이 됩니다. 근데 간단한 보드 게임 학생들 많이 하는 그런 뭐 할리갈리나 도불이나 그런 정말 원초적인 그런 보드 게임도 순발력 게임 같은 것도 매뉴얼 살펴보면은 그것도 몇 쪽이 넘어갑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토론은 규칙이 훨씬 간단합니다. 그냥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그냥 너 먼저 입론하고 그다음에 네가 입론한 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야. 몰라서 하는 질문 말고 검증하는 질문, 따져보는 질문 그런 것들을 한두 개 하면 돼. 이게 이제 반대 신문이라고 하는 거야. 그다음에 또 니네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가 입론하고 그래서 절차표만 간단하게 이제 뭐 벽에 붙여놓거나 종이로 나눠주거나 그런 다음에 그 순서에 따라서만 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규칙과 절차는 평등한 발언 기회를 보장을 합니다.
아까 제가 토의가 오히려 아름답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토의 같은 경우 저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냥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애, 내가 공부 잘한다고 생각하는 애가 방송 분량 70%를 차지하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옆에 있던 애가 한 20%, 나머지 하나도 말 안 하는 애도 있고, 그다음에 또 좀 자신감 없는 애는 5% 정도 얘기했다가 얘가 또 아예 그건 아니고 하면은 또 그냥 하고 이렇게 수그러들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되는데 이 토론에서는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성향이 외향적이건 내성적이건 상관없이 똑같이 만약 입론 5분이다 그러면 5분의 기회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얘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 꿰뚫고 있어도 너도 5분만 얘기해야 돼. 그리고 아무리 내성적이고 준비가 덜 됐어도 너도 너에게 부여된 5분을 네가 감당을 해야 돼. 라는 그런 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게 됩니다. 성향과 어떤 기질에 상관없이 그 5분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말을 많이 하는 애, 혼자 잘났다고 떠드는 애들을 또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애들도 얘 있잖아요, 얘. 얘도 너는 이제 좀 경청 좀 해. 그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 너 발언 순서가 아니야. 너에게는 발언권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민성을 또 길러주게 됩니다. 자, 규칙과 주어진 효과인데요. 현실과 유리된 형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 뭐죠? 국정조사라든지 또 국회에서 하는 이런 거 보면은 앞에다가 그 초시계, 이 디지털로 된 초시계 갖다 놓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대선을 앞두고 하는 그런 방송 토론에서도 대선 후보들도 전부 다 시간이 주어집니다. 혼자한테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발언한 시간이 이렇게 카운트가 되면서 깎여 나가고 공정하게 시간을 배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현실과 유리된 게 아닙니다. 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또 표현의 자유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에나 공평하게 5분씩, 5분씩 이런 식으로 이 자유가 보장됩니다. 서로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 막 싸우고 우리가 약간 뭐죠? 방송 토론 같은 걸 보면서 거기에서 막 남이 얘기하는데 끼어들어서 말을 끊고 제가 이야기를 해나가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오히려 실질적인 표현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이런 교육 토론에서는. 네 번째는 이제 이것도 또 굉장히 거부감이 많습니다. 정해진 입장의 강제성. 교육 토론은 찬성과 반대 입장을 우리 두 명이라고 했을 때 예, 무작위로 랜덤으로 입장 배정을 합니다. 찬성, 그다음에 반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도 또 교육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왜 이렇게 신념과 무관한 주장을 하게 하느냐? 이거는 학생들에게 폭력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특강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또 대놓고 따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또 굉장히 교육적인 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 토론 전에 교육 토론은 이 제비뽑기나 주로 이제 동전 던지기 우리 막 축구에서 서로 동전 던지기 심판해 가지고 먼저 선축을 할 것인지 또 골대 위치를 정할 것인지를 동전 던지기를 통해서 주장들이 결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직전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준비 단계에서는 내가 찬성이 걸릴지 반대 걸릴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양측을 다 조사하게 돼요. 근데 내가 예를 들면 간단한 만약에 동물 실험에 대해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 그런 학생이 있겠죠. 그래서 나는 동물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대해서 당연히 찬성이라는 마음이 커지겠죠. 우리 키우는 귀여운 강아지 재롱이를 갖다가 어떻게 이게 또 실험을 하겠느냐. 그죠? 그래서 이 당연히 동물 실험 중단해야 된다는 논제니까 여기에 찬성하는 그런 입장일 겁니다. 근데 이 또 반대측 견해에 대해서도 내가 반대측에 걸리면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5분 동안 막 얘기를 해야 되니까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 부분에서 바로 역지사지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나는 반려견을 키웠었고 또 그런 경험이 있고 나중에도 기회가 되면 또 키울 텐데 음, 이쪽에서는 서보지도 않을 얘한테 이쪽으로 강제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죠? 이것이 폭력적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역지사지. 우리 미국 속담에 다른 사람의 신을 신어보라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발이 아픈지 어떤지 그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막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다른 사람의 신을 신어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쪽에 서 있으면서 이쪽 사람들이 쓴 수필 또 이쪽 사람들이 이야기를 다룬 문학 작품이나 영화를 읽는 경험이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입니다. 여기서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다큐멘터리나 영화 보면서 그래. 좀
짠하네, 불쌍하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건너가서, 예, 이쪽 사람들의 생각을 옹호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옹호하면서 따지는 게 누굽니까? 기존의 나잖아요. 여기 있는 나. 그죠? 나의 신념을 오히려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강력한 자기 성찰이 일어납니다. 아, 내가 이런 편견에 사로잡혔었구나. 내가 이런 면을 못 봤었구나 해서 이 어떤 저쪽 편으로 건너가서 가상의 나를 공격하게 하는 이런 경험이죠. 그래서 청소년기에 자기의 태도나 신념이 강하게 흔들려 보는 이런 경험. 그죠? 사실은 우리는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일로 건너가려고 하지도 않고 다 지금 이제 유튜브 보면은 그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확증 편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만 내가 놉니다. 내 생각과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대화하고요.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하고는 대화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서 친구들끼리도 뭐 종교 얘기나 정치 얘기는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이제 인간관계가 깨지게 되고 유튜브에도 또 다른 이야기가 뜨면은 바로 그냥 채널 차단. 그리고 그냥 내 얘기만 내 생각이랑 똑같은 것만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요 역지사지의 경험을 부여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실제로 얘기해 보면요. 토론 이미 시작 전에 이미 오픈 마인드가 되었다. 굉장히 내가 사실은 내 생각의 뿌리가 상당히 얕았구나. 다른 면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이런 생각들이 있구나. 그래서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요 견해는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미 포기하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양쪽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오픈 마인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 뭐 이렇게 찬성 반대 끝까지 해서 자유로운 사고 전개를 방해한다 이렇게 되게 되는데 여기 요런 장치 때문에 사실은 요걸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측의 시각을 조사하면서 열린 사고가 형성이 되고 역지사지 태도로 함양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증 편향이 극복되는 것이 됩니다. 사실은 지금의 기성세대들이 예전에 이런 교육을 토론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지금 너무 확증 편향이 심합니다. 그죠? 지금 세대 간의 갈등, 또그 어떤 이념 간의 갈등, 심지어는 또 성별의 갈등, 지역 갈등, 이런 것들이 역지사지를 전혀 안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탁월하고 다 잘하는데 이런 면에서 토론 교육을 못 받아서 이 확증 편향의 시대입니다. 실질적으로. 자, 입장 배정의 교육적 의미. 다른 입장에서 보는 강력한 경험을 선사하게 됩니다. 내 입장에 서서 그냥 다른 공부하고 책 읽고 그런 것들랑은 다릅니다. 실제로 서서 상대편을 옹호하는 이 경험이 교육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역지사지를 통해서 인지적인 차원의 공감 능력이 길러지고요. 다각적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사고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죠? 내 입장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편에 건너가서 이 문제를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는 그런 사고력이 길러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민주 시민의 역량이 되겠죠. 물론 내 신념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신념이 있지만 그 다른 쪽에서도 보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정말 이 비판적 사고력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나의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것이 정말 본질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철학적 기반 또 나중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리를 검증하기 위한 충돌을 중시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가 true인지 false인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을 갖다가 여러 의견들이 충돌하게 함으로 인해서 음, false가 없어지고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는 그런 장치가 이 토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방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죠. 사실은 이 진리를 검증하기 위한 충돌의 얘기는 이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아시죠, 여러분? On Liberty라고 하는 책 유명한 책이고 이 모든 지금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표현의 자유, 뭐죠? 집회, 뭐의 결사의 자유, 뭐 이런 것들,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존 스튜어트 밀이 얘기한 표현의 자유에서 나온 건데 거기서 바로 얘기 나오는 게 이 진리 검증을 위한 충돌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이상한 얘기라도 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무조건 뭐죠? 뭐 가짜 뉴스다. 무조건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치부하고 하는 게 아니라 공론장에서 검증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정말 가짜 뉴스고 그런 거라면 이것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검증을 통해서. 이것도 우리 공동체의 유익이고 그러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트루라고 알 수 있었던 것이 검증을 통해서 이게 아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얻게 되면은 이것도 우리 공동체의 또 유익인 것이죠. 그리고 이 폴스들이 자꾸 트루에게 도전해가지고 깨져 나갈 때 이것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뭐예요? 우린 더 선명한 트루를 얻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도 우리 공동체의 유익이므로 어떤 말이든 막으면 안 된다. 그것이 표현의 자유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기반인 것이고요.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 이 교육 토론의 이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다 누구나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옳고 또 일부 소수가 얘기하는 것이 그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론장에서 검증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될 역할은 이 대립성이 찬반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판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승패 판정해가지고 그냥 결과 중심 평가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준비 과정부터 과정 중심 평가로 쭉 평가해 나가면서 정말 말 그대로 학생들의 성장을 여러 가지 오늘 얘기가 나온 그런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 성장을 위한 그런 피드백, 교육적인 환류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처럼 규칙화 절차의 어떤 교육적인 의미를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토론의 본질은 충돌을 통한 진리 검증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충돌이란 말이 이 심리적으로 거리끼워지시나요? 그죠? 근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의미를 다시 한번 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찬성과 반대는 이 진리 검증을 위한 트루냐 폴스냐를 검증하기 위한 장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적인 소통 구도에서 오히려 민주적인 의사통이 발생합니다. 말씀드렸죠. 토의가 아름다운 게 아름답다고 아름답지가 않다. 또 타인의 입장에 서보는 역지사지의 진정한 경험을 선사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장 교육 토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철학과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